근데 이거는 뭐 관객들의 수준 뭐 이런 걸 논할 게 아니에요. 아니 기생충이 1,000만 넘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뭐 관객의 수준 이런 거를 논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이건 그냥 관객들의 성향인 거야. 우리나라 관객들의. 안녕하세요. 고요한 식당입니다. 오늘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히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헤어진 결심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? 저는 되게 좋아하고 진짜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정말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계에 준 이 충격이 사실 좋은 쪽은 아니고 안 좋은 쪽이었던 게 이 헤어질 결심이 실제로 충무로 쪽에서 미리 시사회하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 만들었다. 300만은 넘어서 500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. 물론 이게 엄청나게 대중성 있는 영화는 아니라서 뭐 1,000만까지 잡는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아무리 좀 느린 템포 영화이더라도 워낙 재밌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됐어요. 네. 189만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왜 헤어질 결심이 생각보다도 너무나 저조한 성적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일 좋게 비교해 볼 만한 게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두 작품 다 국내에서도 엄청 극찬받고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. 제가 한국 영화계의 이 흥행한 영화들을 쫙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리듬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리듬감 없는 영화가 흥행을 할 수가 없어. 리듬감이 있는 영화가 뭐 음악이 많이 들어가고 액션 영화고 뭐 다이나믹하고 이게 아니라 컷이라고 부르잖아요, 영화를. 이 장면들이 넘어가는 이것들이 한국 영화는 이 컷신의 흐름이 리듬감 있게 딱따딱따딱따딱 이렇게 넘어가 줘야지 그 뭔가 에피소드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탁탁탁 쳐줘야지 우리나라 관객들은 좋아해요. 근데 이거는 뭐 관객들의 수준 뭐 이런 걸 논할 게 아니에요. 아니 기생충이 1,000만 넘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뭐 관객의 수준 이런 거를 논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이건 그냥 관객들의 성향인 거야.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유럽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겠지만 영화 많이 관심 없으신 분들은 유럽 영화 볼 일 없잖아요. 우리가 보는 영화 소비하는 쪽은 대부분 우리나라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나 영어권 쪽일 텐데 프랑스 영화나 독일 영화들 보면 그냥 스토리적인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지루한 게 많아요.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끌고 가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. 그게 먹히지 않아요. 자, 기생충 한번 봅시다. 기생충 그냥 진짜 영화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기생충은 흥행을 했고 헤어질 결심은 흥행하지 못했어요. 그러면 누군가는 아 그냥 헤어질 결심이 기생충보다 못 만든 영화라서 흥행하지 못한 거 아니냐? 그러면 뭐 잘 만든 영화가만 흥행하냐? 아니잖아요. 솔직히 1,000만 넘은 영화들 쫙 봤을 때 절대로 흥행과 작품성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최근에 오펜하이머 개봉했죠? 그렇게 잘 안 됐어요. 323만 명이 들었는데 오펜하이머도 리듬감이 굉장히 적은 영화예요. 굉장히 이거를 진중하게 쭉 끌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 반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선호도에서도 보여지는 게 스토리가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기분을 줘야 돼요. 근데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는 굉장히 감정선 같은 것을 세밀하게 또 약간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묵직한 영화라서 그런 리듬감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. 기생충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게 대중적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씬에 바뀌는 거 그리고 풀샷, 클로즈샷 거대하게 보여주면서 미장센 보여주는 거랑 봉준호 감독이 특히 그런 것도 너무 잘하니까 그런 상징적인 거 막 갑자기 물 들이닥칠 때에 그 여자 주인공이 변기 위에 있는 그런 씬이라든가 이 그 뚝방 같은 데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내려오는 그런 씬 같은 거.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치적으로 치밀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해 나간다고요. 스토리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뭔가 바뀌면서 큰 변주를 주면서 리듬감이 형성이 되죠. 영화에서 흥행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영화들을 대체로 보면 리듬감 없이 묵직하게 밀고 가는 영화들. 이거는 흥행을 했어야 되는데 흥행하지 못했다 싶은 게 남한산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. 근데 남한산성도 호흡이 엄청 길어요. 엄청 길고 엄청 느리고 묵직하게 가요. 심지어 류이치 사카모토 그 배경음악까지 해가지고 좀 묵직하게 가요. 유머도 거의 없고 호흡이 길고 느리면
예술 영화스럽다. 뭐 이게 예술 영화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서 재밌어? 볼래? 하면 선뜻 나도 추천을 못 하겠는 거야. 남한산성 재밌어? 재밌는데 이걸 꼭 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다. 왜냐면 지루하다고 얘기해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. 그리고 최근 이준익 감독 거 자산오보도 호흡이 엄청 길거든요. 근데 다행히 제작비가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손익분기는 한참 못 미쳤고 동주도 117만에서 끝났는데 이건 손익을 넘었나? 동주는? 네, 동주는 다행히 손익분기는 넘었었네요. 동주는 그나마 손익분기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이야기의 다이나믹이 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리듬감을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스토리 가운데 리듬감이 부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애초에 긴박한 것들, 일제강점기 때 그런 긴박한 좀 쪼여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스토리 자체가 리듬감이 있으니까 그나마 어필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액션 영화나 막 전쟁 영화 그런 것들은 그 스토리 자체가 박진감이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리듬감 형성이 돼요. 물론 감독들이 그렇다고 리듬감을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. 뭐 일본에서도 대중적으로 엄청 흥행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그 감독 영화도 호흡이 그렇게 짧지 않죠. 리듬감이 막 형성되진 않는데 그 특유의 정서적인 분위기로 쭉 가는 그러한 느낌. 서서히 관객이 젖어 들어가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그 젖어 들어가는 그 서서히의 느낌을 견디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후계자라고 하긴 웃기지만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흥행할 수가 없는 게 리듬감이 아예 없어요. 이건 내가 봐도 추천은 절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진짜 젖어 들어가는 그런 영화. 해외에서 엄청 극찬받는데 우리나라에선 절대 흥행하지 못하는 감독이 또 있죠. 홍상수 감독. 이 감독 영화도 젖어 들어가는 거죠. 물론 좀 더 소소한 리듬감이 있기는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스토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기승전결 명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보면서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다.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리듬감이다. 그리고 리듬감이 빠진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절대 흥행하긴 힘들 것 같다. 뭐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따라서 작품성 있는 조금 예술 영화스러운 그런 영화를 만들더라도 대중성을 동시에 잡고 가려면 그 리듬감을 절대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인터넷 글 보다가 헤어질 결심은 흥행했는데 왜 기생충은 흥행하지 못했는가 라는 글을 보고 생각나서 찌꺼려 봤습니다. 저는 여러 가지 문화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요한 식당이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